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블록체인 데일리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9일입니다. 저는 귀하의 디지털 호스트인 아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물 ETF가 상장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홍콩의 암호화폐 센터의 붐은 이제 막 시작됐다. 초기 자금 조달 단계에서 홍콩의 첫 번째 디지털 통화 현물 대치는 기대에 부응했지만 후속 거래는 체력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실물 상환 모델은 홍콩 ETF가 코너킥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후 3개월이 넘게 홍콩은 첫 번째 디지털 화폐 현물 상품을 완전히 따라잡았습니다. 중국의 오랜 공공 모금업체인 차이너의 EMC, 하어비스트, 바시는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ETF는 초기 자금 조달 단계에서는 기대에 부응했지만 이후 거래 상황에서는 체력이 다소 부족했다. 상장 첫날 홍콩 비트코인 ETF의 거래량이 미국 첫날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이었고 다음날 거래량이 첫날을 넘지 못했다. 반면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 자산운용기관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상장 이후 엄청난 자금을 유치했다. 간덤기, 불은 지금이와 고칩니다. 그러나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아시아의 암호화폐 거래 허브가 되려는 홍콩의 야망으로 인해 승자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습니다. 화려한 데뷔, 가벼운 거래. 4월 29일 홍콩 증권규제위원회가 승인한 6개의 디지털 통화 현물 ETF인 팩시어 홍콩, 모저러 인터내셔널 및 하어비스트 인터내셔널이 처음으로 발행되었으며 4월 30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공식 상장되었습니다. 그 중 3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이고 나머지 3개는 이더리움 ETF입니다. 홍콩 달러 카운터와 미국 달러 카운터 외에도 차이너의 EMC 홍콩의 ETF에는 RMB 거래 카운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규 청약 단계에서 홍콩 ETF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소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발행 및 청약 첫날 비트코인 ETF 3개 규모는 2억 4,8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레이스케일 GBTC를 제외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은 신탁해서 ETF로 전환됐다. 첫날 총 순자산은 미화 1억 3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 차이너의 EMC 비트코인 ETF는 첫 번째 발행 YOP 단계에서 9억 5천만 홍콩 달러를 유치해 지난 3년간 홍콩에서 출시된 82개 ETF 중 6위를 차지했으며 CSOP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제치고 홍콩 최대 시가총액이 됐다. 가상자산 ETF. 하지만 첫날 거래는 기대만큼 좋지 않았다. 홍콩 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첫날 6개 ETF의 총 거래량은 HK 8,758만 약 1,120만 달러였으며 그 중 비트코인 ETF 3종의 거래량은 다음과 같이 6,750만 홍콩 달러였다. 차이너의 EMC 비트코인 ETF의 거래량은 3,717만 홍콩 달러였습니다. 하어비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은 HK 1,789만입니다. 가시 해시키 비트코인 ETF의 거래량은 1,244만 홍콩 달러였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첫날 전체 거래량은 46억 달러를 넘어섰고 홍콩 ETF의 거래량은 1% 미만으로 홍콩 내 6개 상품이 모두 시가 이하로 마감됐다. 거래 전날
5월 6일 현재 홍콩의 첫 번째 비트코인 제품 거래량은 HK 6천만 미만으로 첫날 실적을 초과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소스, 윈드 데이터 소스, 윈드. 홍콩 ETF 거래의 느린 시작은 최근 통화권의 암울한 시장 상황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십자 비트코인 가격은 3월 중순 사상 최고치인 73,000달러를 기록한 뒤 한때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도 1월 상장 이후 최대 1일 순위추를 기록했다. 게다가 홍콩과 미국의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두 곳의 비트코인 ETF 거래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불공평하다. 블룸버그 ETF 수석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 에릭 볼추너즈는 홍콩 ETF 시장 규모가 약 500억 달러로 미국의 16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규모를 조정한 후 홍콩 ETF의 첫날 거래량은 미화 1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홍콩의 암호화폐 허브 양황. 미국은 여전히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반면 홍콩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및 거래 승인에 앞장섰다. 홍콩은 암호화폐의 아시아 무역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지난해 홍콩은 또한 두 개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해시티 그룹과 OSL이 개인 투자자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디지털 통화 직접 거래의 안전성과 적법성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투자자는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친숙한 플랫폼과 친숙한 중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점. 그러나 홍콩의 첫 번째 암호화폐 현물 ETF는 투자자 자격에 엄격한 제한이 있고 본토 투자자는 거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한국, 러시아 등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월스트리트를 선택할지, 센트럴을 선택할지 고민이 듭니다. 현물 ETF 상품은 금리와 유동성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리가 낮고 규모 면에서 훨씬 앞서 있다는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자회사인 IBIT의 경우 상장 2달 만에 운용 자산이 150억 달러에 육박했다. 그러나 홍콩 비트코인 ETF의 선구적인 실물 청약 및 상환 모델은 코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구원을 허용한다면 홍콩이 코너킥을 지원할 기회가 있을까? 홍콩 현물 비트코인 ETF의 가장 큰 특징은 현물 발행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미국 달러, 홍콩 달러 등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로 ETF를 직접 환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홍콩의 암호화폐 ETF와 미국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처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주정한 이유 중 하나는 물리적 상환 모델에 따라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승인 등 참여자 AP의 규정 준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청약 및 환매 모드에서 AP는 청약 시 비트코인 바스켓을 ETF 발행자와 펀드 지분으로 교환해야 하며 환매 시 펀드 주식을 비트코인 바스켓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리드 AP는 미국 주식시장에 등록된 브로커딜러이며 규정에서는 브로커딜러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미국 ETF는 현재의 현금 상환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구독을 위해 새로운 ETF 주식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 AP가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ETF 발행자로부터 펀드 주식을 구매하고 ETF 발행자는 현금을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주식이 상환되면 발행자는 현금과 교환하여 비트코인을 판매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현금 상환 모델은 추가 거래 및 세금 비용을 발생시키고 ETF의 가격 책정 효율성을 감소시켜 비트코인 가격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ETF의 능력에 영향을 미쳐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순자산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 또는 할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높은 기간. 홍콩의 실물 판매 허용은 ETF 가격을 순자산 가치와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는 투자자에게도 우호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이 물리적 모델을 통해 ETF를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대체 자산을 주류 자산으로 전환하여 모기지 대출, 건물 건설 등 다양한 레버리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조화된 상품 등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과 전통 금융 간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워비스크 인터내셔널 CEO 겸 최고 투자 책임자인 한 탕글리는 실물 판매 방식이 홍콩 비트코인 ETF의 매력을 크게 높였다고 믿습니다. 홍콩 ETF의 규모는 유사한 펀드의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수수료율의 큰 디테일. 홍콩 ETF는 더 비쌉니다. 현물 ETF의 경우 가격 전쟁은 영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추적되는 기초 자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물 ETF를 선택할 때 투자자가 주요 고려 사항은 수수료와 유동성입니다. 미국에서는 SEC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발표하기도 전에 가격 전쟁이 시작됐다. 인베스코, 비트와이즈 비시즈, 발키리 베어키리, 위즈덤트리 등 기관들은 요금을 낮추기 위해 서둘러 신청 서류를 업데이트했다. 상장 이후 가격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주요 플랫폼의 요금 업데이트는 더 이상 가격 하락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홍콩 세계 펀드사 간 운용 수수료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 하워비스크 비트코인 ETF는 수수료율이 0.3%로 가장 낮으며 보저러의 상품 수수료율은 0.6%이며 퀵시어 ETF 수수료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0.99% 할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ETF에 비해 홍콩 ETF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미국에서 한차 출시된 제품 중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비율은 0.19%, 0.25%이며 일부 제품의 면제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자,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헤드라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인공지능 AI이 만들어낸 디지털 페르소나이다. 제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제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당신이 보는 모든 영상과 소리는 분산화된 에이그표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제작됩니다. 에이그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진정한 AI 기술입니다. 내일 봐요.